안녕하세요. 한국인성교육협회 소통인성 강사 정설입니다.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통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고 가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.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? 이 질문에 아마 맞아요.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닙니다. 좀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불충분한 소통은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과도한 소통 역시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. 그럴 때 고용주에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? 저는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? 라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던 경험 있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화해줄래? 전화해줄래? 라는 문자를 수십 통, 수백 통 보냈을 때 오히려 반응이 더 좋지 못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. 너무 과도한 소통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의미는 말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짓는 표정, 비언어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소통의 의미를 짐작해야 합니다. 단순히 그 사람이 내뱉는 말만으로 소통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오해와 불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해도 항상 오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친구가요, 오랜만에 비싼 돈을 들여서 고급 신발, 멋진 신발을 샀다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. 그런데 내 취향은 아닌 거예요. 그럴 때, 그 신발 별로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? 너 왜 그런 얘기를 해? 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럼 사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된 게 아니겠죠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, 너의 신발 정말 독특하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그치, 내가 산 신발 정말 독특하지 라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사실 이 성공적인 의사소통 안에 그 친구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.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신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내 신발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겠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다가갈 수는 있는 거죠. 네 번째는요, 의사소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 결과를 받았습니다. 예상했던 학점이 아닙니다. 그래서 교수님께 찾아갔어요. 교수님, 이건 왜 이런 학점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. 교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자네가 이 점수를 받을 밖에 없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해한다 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.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난 그 교수님의 말을 인정할 수 없어.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된 상황입니다만 문제 해결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. 이런 소통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한다면 내가 소통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.